자, 그다음 우리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고난도 문제는 최대한 생각을 좀 쥐어짜서 해보고 나서, 응?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다음 이제 해설을 보던지 뭐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지, 응? 뭐 찾아보던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고민하라고 나온 문제들을 고민도 없이 해결을 해버리면 다음에 생각이 안 나. 자, 먼저 첫 번째,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 지금 이 가로 안을 보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세제곱근이란 건 뭐야? 세제곱해서 되는 수를 찾는 거야. 응? 세제곱해서 되는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근인데 다시 얘를 세제곱을 하면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넣으면 맞지. 그 다음에 A의 제곱근 중 A 제곱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있다 그랬어. 그럼 A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A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럼 얘는 양수이거나 0이야. 양수이거나 0이야. 그럼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항상 두 개다 그랬어. 제곱근, 짝수 제곱근이죠. 아마도 짝수지. n제곱근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양수라면 두 개인데 0이라면 몇 개가 돼? 한 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두 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이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일단 우리가 이 x의 2n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x는 실근은 이 x는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실근, 즉 실수인 것은 두 개가 있겠죠. 일단 어떻게 두 개가 있냐면 그 2n 제곱근 a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제곱근 a가 아니라 a 제곱이죠. a 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형태처럼 나타내려면 우리가 얘가 2를 우리가 약분하듯이 우리가 약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약분해버리면 안 돼. 자, 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A가 양수일 때랑, 잘 안 보인다.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양수라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약분해도 돼. 즉,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실근이라 그랬어요, 결국. 마이너스 n제곱근 이거. 실수인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우리가 실수는 루트 아니 음수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일 때는 만약 A가 음수라면 어차피 이 안에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때는 2를 약분하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실제적으로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양수지.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서 보인다 해서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실근이니까. 안에가 실수가 되려면은 이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가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A가 돼야지 양수가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합 B는 A는 그냥 그대로 나왔고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B는 A의 원소들을 제곱한 것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제곱한 것들 각각을 다 제곱해봐. 그러면은 중복되는 원소들은 우리가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얘 제곱 16, 9, 4 있지. 이걸 순서대로 써볼까? 4, 9, 16이 우리가 이제 B의 원소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의 원소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의 원소를 뽑아서 이런 모양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어. 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게 더 쉽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쉽겠죠. 그러니까 여기 거듭제곱근이 4가 됐을 때, 즉 y가 4일 때, 자 실수가 되려면 이 안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잠깐만, 맞니?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돼? 자, 짝수제곱근이잖아. 그지? 그럼 짝수제곱근이니까 이 안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또는 양수. 근데 여기 0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16일 때도 16을 먼저 생각하자. 얘도 세 가지가 되겠죠. 양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 실수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가 9가 되면 9제곱근은 여기가 뭐 실수든 양수든 아니 실수가 아니라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항상 실수가 되지. 잘 구별해야 돼. 얘가 홀수일 때는 항상 실수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잖아.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6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순서상의 개수는 4일 때 3가지, 16일 때 3가지, 9일 때 6가지가 돼서 총 12가지. 자, 그 다음에 1등급 문제. 자, 문제 먼저 잘 읽어보시고, 지금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뭐냐면, 우리가 x,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뭘 표현한 거지? A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홀수제곱근은, 여기도 홀수제곱근인데, 세제곱근. A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몇 개야? 한 개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한 개고 얘도 항상 한 개지. 따라서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더 작을 때 이거다. 자, A의 네제곱근, 짝수제곱근과 B의 짝수제곱근이야. 자, 이건 좀 경우수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크긴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둘 다 양수다. 그러면은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니까는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등호가 성립을 하고, 만약에 A가 뭐라고 해볼까? 0보다 더 작은 수, 이게 음수거나 영인수 이렇게 돼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개고 얘는 몇 개가 돼? 한 개이거나 아니면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얘가 더 크니까 이게 성립을 하지. 그리고 뭐 다 끝났지만 둘 다 음수일 때도 둘 다 0개니까는 같겠죠. 그래서 얘는 성립을 하지. 그치? 이렇게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 크긴 정해져 있더라도. 왜냐면 부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B의 A제곱근과 A의 B제곱근이 서로 다르면 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이런 거지. 만약에 이게 홀짝 기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홀짝을 따져봅시다. 둘 다 홀수이면, 만약에 그럼 얘도 둘 다 홀수이면 똑같아 버리잖아. 그지? 둘 다 한 개. 그 다음에 짝수더라도 둘 다 두 개여서 같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하나 설정으로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다르지?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가 되니까 이거는 한 개가 되고 이거는 두가 돼서 다르죠. 물론 바꾸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홀수하고 짝수를 더하면 얘는 항상 뭐가 되냐면 홀수가 돼. 그 다음에 홀수하고 짝수를 곱하면 얘는 짝수가 돼. 따라서 우리가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얘는 항상 얼마가 돼? 얘가 홀수든 짝수든 얘는 상관없이 한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이 B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니까 이것도 맞게 되지. 그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5제곱근 얘가 0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얘가 홀수제곱근이잖아. 얘가 홀수제곱근. 이 홀수제곱근일 때는 얘의 부호가 곧 얘의 부호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양수면은 얘는 양수고 얘가 0이면은 0이고 음수면 음수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은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즉 루트 안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얘를 항상 만족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조금 양수로, 선생님은 양수로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 최고 참개수를 얘를 항상 만족시키는 우리가 그 조건, 그럼 뭘 봐야 돼? 판별식 d, 여기선 4분의 d가 얘는 양수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즉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놈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 바로 해버릴까? 4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그럼 두 개를 4의 제곱 더하면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빼면은 a 마이너스 5. 이놈이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지수가 짝수야. 근데 짝수인데 0보다 항상 크다 그랬어. 그럼 크려면 어째야 돼? 이 루트 안이 0보다 크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루트 안이 0이면 0이고 음수면 값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야. 항상 x값에 상관없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다. 자, 이 식이 2차식이란 말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항상 중요한 말인데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알겠어? 그럼 a가 0일 때는 성립해 안 해? 0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그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얘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그럼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어찌해야 될까?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왜냐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되잖아. 따라서 d는 a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묶어주면 a는 0과 8 사이가 되죠. 근데 우리가 0일 때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을 끼워 넣어주자. 따라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0부터 5까지가 되죠. 따라서 더하면 5. 자,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네. 조금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이거에 이거 거듭제곱. 자, 기억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AC 제곱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수의 성질에서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잖아. 물론 분수를 바꿔서 해도 돼. 그러면은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루트 요놈 A제곱근 B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A제곱 B의 제곱. 얘는 일단 직감적으로는 틀렸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분시킬 수가 없거든. 봐봐, 지수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은 B의 A제곱분의 2가 되는 거야. 얘는 B의 A분의 1이거든. 근데 이 2랑 이 2가 약분 되냐 이 말이야.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근 B와 곱하기 A제곱근 C야. 얘는 A제곱근 BC야. 그럼 우리가 제곱 거듭제곱이 같으니까 루트 안에끼리 곱할 수가 있으니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이렇게 될 때 서로 소인자를 구하시오. 자, 그럼 먼저 일단 부피를 먼저 구해봅시다. 부피를 먼저 구해가지고 걔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죠. 한 모서리니까. 그지? 자, 그럼 얘의 부피는 이걸 3개 곱하면 되는데 그냥 곱하지 말고 얘를 전부 다 2의 거듭제곱근이긴 한데 그 근호, 이 근호를 먼저 갖게 만들어 줍시다. 그럼 얘가 6이고 얘는 3이고 얘가 2니까 6으로 통일. 자, 6제곱근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몇을 곱한 거야? 3을 곱했으니까 여기다도 3을 곱해서 2의 9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곱하기 얘는 2의 5제곱이야 지금. 3제곱근에 2의 5제곱이야.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은 6이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10이 되지.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6제곱근 2의 7제곱. 따라서 6제곱근 2의 26제곱.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 세제곱근 2의 13제곱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피야. 근데 얘의 부피, 그 정육면체의 얘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 부피가 얘인. 그러니까 얘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얘의 세제곱근, 여기다가 또 세제곱근을 씌우면 되겠죠. 즉 요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는 9제곱근 2의 13제곱이니까는 끝났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약속했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4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뭐 약속한 대로 해봅시다.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6제곱근 2에다가 또 제곱근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Q는 8제곱근 3에다가 세제곱근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4제곱근 2에다가 제곱근 2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를 이 크기를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족시켜. 그럼 우리가 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제곱의 제곱 12, 24, 8이야. 그럼 3개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4죠. 그러니까 얘를 24제곱근으로 전부 다 만들어 줍시다. 그럼 24제곱근은 여기다가 몇을 곱한 거냐면 여기다가 4를 곱한 거니까 여기도 지수에다 4를 곱하면 16이 되죠. 맞나? 16. 그 다음에 얘는 12였으니까 이거랑 이거 곱하면 12제곱근에다가 2를 곱하니까는 9가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24제곱근 만들면 여기다가 3을 곱했으니까 3 곱하면은 3의 세제곱 27에다가 얘는 원래 n. 그 다음에 R은 24가 되면은 6을 곱한 거니까 2의 6제곱이 얼마니? 64 곱하기 8이니까는 3을 곱한 거야. 그럼 여기도 3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 3을 곱하면은 8? 꽤 숫자 크네. 자, 그럼 계산을 해서 씁시다. 그럼 24제곱근 이렇게 표현하자. 곱하니까 144. 얘와 24제곱근 27n. 그 다음에 24제곱근 2의 6제곱, 2의 세제곱, 2의 9제곱 512. 맞나? 따라서 27n이 144와 512 사이에 있죠. 이걸 만족시키는 자 n의 개수. 이것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숫자 때려박기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양변을 27로 나누면, 얘를 27로 나누면 얼마 될까요? 대충 구하자. 대충 약 얼마야? 4, 5, 5점 얼마인가? 그치? 5점 얼마야? 그 다음에 얘는 511을 아이고 이건 해봐야겠다. 511을 27로 나누면 1, 27. 그 다음에 얼마야? 242. 그 다음에 여기가 8, 7, 8에 56, 8이 16. 이렇게 돼서 26 얼마가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18점 얼마가 나오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는 6부터 18까지니까 13개냐?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래. 그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얘를 같은 거듭 제곱으로 고쳐줍시다. 그럼 전부 다 몇을 고칠 수가 있냐면 12로 바꿀 수 있죠. 3, 4, 6, 6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2로 나타냈네. 그럼 집합 A는 간단하게 쓸 거야. 12제곱근. 자, 여기다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4를 곱하면 81부터 12제곱근 3을 곱하면 125. 3을 곱한 게 아니라 세제곱근. 세제곱. 그 다음 B는 자 6제곱이야. 그러면 6제곱근이야. 그러면 12제곱을 바꾸면은 제곱을 하니까 100. 100부터 얘는 12제곱근이니까는 제곱을 하면 144. 따라서 교집합은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즉 x의 범위는 12제곱근 100부터 12제곱근 125까지. 그럼 얘의 원소라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은 101부터 124까지지. 몇 개 있어? 101부터 124까지. 아니면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 더 빼면 되겠죠. 24개. 자,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무조건 간단히 되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면 돼. 자, 어디서부터 해볼까? 위에서부터 해볼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애들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봐봐. 가장 작은 수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지. 그치? 여기부터 해볼까?
얘는 가장 장수가 얘잖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을 묶어주면은 얘는 얼마가 돼?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1제곱이 되고 얘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묶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그 거듭 제곱이 똑같으니까는 한꺼번에 곱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는 이런 느낌이야. 얘도 약분되죠. 3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장 작은 놈이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도 3의 세제곱을 묶어주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묶으면은 3의 제곱 이래야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것들을 써보면 여기서 얘를 이걸로 나누니까 2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3의 4제곱이 돼서 얘의 4제곱근은 6의 4제곱 즉 6이 되죠.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FN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ABC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ABC로 표현을 하면 A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해줘야겠지. 그래야지 여기 지수가 1이 되니까 지수를 1로 만들자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B는 4에 마이너스 얼마 돼요? 3분의 1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C는 8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돼. 그럼 얘가 지금 전부 다 또 특징이 2의 거듭제곱이네. 그럼 2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지.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네. 우리가 A를 BC로 나누고 있잖아. A를 BC로.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누구만 남아? 얘만 남다는 얘기야. 즉 BC분의 A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약분되고 같잖아. 약분되고 B분의 1인데 B분의 1은 결국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2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지금 FN의 형태는 2의 3분의 2제곱에 n제곱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 그럼 F2 값은 그냥 바로 쓰자. F2 값 곱하기 F4 값 곱하기 F6 값. 얘는 제곱을 한 거니까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8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더할 거니까 어차피 6이면 얼마냐? 아니 그냥 해도 되겠구나. 4? 12? 갑자기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럼 얘는 2에 이렇게 더하면은 12제곱 24제곱 3분의 24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256. 다음 연립방 정식의 해가 xy는 이렇게 표현됐을 때 유리수의 값들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얘를 일단 우리가 분수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x, y의 3분의 1제곱이 a야. x의 3분의 1제곱 y가 b야. 그럼 우리가 연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공통의 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x, y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를 소거시켜 준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그럼 소거시키려면 뭔가 같아야 되겠지. 누굴 소거할까? y를 먼저 소거해 볼까? y를 소거하려면 y가 같으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세제곱을 하는 거야. 세제곱. 그래야지 우리가 x 세제곱 y의 1제곱이 a 세제곱이다 해서 y가 같아졌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요 놈과 요 놈을 나누면 되겠죠. 그치? 그럼 나누면 여기서 이거를 나누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지수를 뺀 거니까 x의 얼마가 되냐? 3분의 8제곱? 맞냐? 맞죠? 요 놈은 얘를 이걸로 나누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물론 b분의 이렇게 써도 되지만 b의 마이너스 1제곱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찾았어요. BQ.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를 구하려면 대입해서 찾아도 되고 그지? 대입해서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또 연립해도 돼. 자, 선생님 대입해 볼까? 어디다 대입해야 이쁘냐? 어디다 둘 다 좀 거시긴 한데 여기다 넣자 그래도. 자, 두 번째 식에다가 넣으면은 이거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자. 좀 어려우니까 얘를 세제곱해서 또 연립하자. 그러면은
x를 소거하니까 여기서는 이거에서 이거를 잠깐만 아직 x 안 구했잖아. 그래서 x는 자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8분의 3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a에 8분의 3 곱하니까 8분의 3 8분의 숫자 별로 안 이쁘다. 8분의 3 곱한 게 8분의 9 곱하기 b에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죠. 여기서 이게 P코네. 그지? 자, 얘 대입해도 되고, 같으면 이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나눠버릴까? 뭘 나누는 상관없이 여기서 이거 음수 만들지 말자. 꼴배기니까. 그럼 y에 마찬가지로 3분의 8제곱은 세제곱이죠. 여기서 이거를 나누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죠. a부터 써서. 따라서 y는 8분의 3을 곱하니까는 a의 마이너스 8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8분의 9제곱 이렇게 되겠구만. 그래서 PQRS 한번 더 해볼까? 선생님이 정말 미안한데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써가지고 이거 문제 다시 풀어야 되거든. 근데 방법은 맞으니까 너네가 이거 다시 풀어봐봐. 어디가 잘못됐냐면 여기가 3분의 1제곱이 아니라 2분의 3제곱이야. 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뭐가 돼? 얘는 3분의 1제곱 맞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얘는 맞아. 바꿔서 한번 너네가 풀어봐. sorry. 자, 그 다음 12번에 다음 사다리꼴 넓이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좌표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산만 잘 해봅시다. 자,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야. 그 다음에 여기는 2 루트 2, 그럼 여기서 CD의 길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 얘하고 얘의 거리잖아. 그럼 얼마가 돼? 루트 2죠. 그치?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루트 2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이 A 좌표는 루트 2 루트 2야. 그 다음에 여기 B의 좌표는 2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2 루트 2를 집어넣으니까 4 루트 2? 아니 뭐가 되냐? 루트 4 루트 2 맞죠? 그치? 그랬을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윗변 더하기 2분의 1 먼저 쓸게 선생님은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 두 개 더하래. 아 이거 어떻게 더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그걸로 바꾸자. 그 분수로 바꾸자. 분수로.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2에 자 2분의 1제곱에다가 4분의 1제곱 더하니까는 얼마가 되니? 4분의 3?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맞죠? 4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아랫변 자 2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죠. 2의 1제곱에다가 2의 4분의 1제곱 더하니까는 2의 4분의 5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도 2의 2분의 1제곱이지. 예. 다 했어. 근데 이건 이제 표현이야, 표현. 자, 얘도 얼마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이렇게 표현할걸. 2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야. 사실 문제는 다 아이고, 잘못했다. 해결했는데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하라니까 뭐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분배하면은 2에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니까는 4분의 1 플러스 2에 4분의 얼마가 되니? 4분의 2니까 4분의 3이 되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일까? 곱하기로 표현하니까 묶으란 얘기죠. 묶었을 때 1 플러스 얘는 2에 얼마가 되니? 이렇게 묶었으니까는 곱해서 4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지. 그지?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얘네. 아이고 그냥 쓰지. 그래서 얘가 되죠. 자 다음을 간단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긴 놈은 다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같은 근호를 씌운다고 해도 말도 안 되죠. 숫자들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럼 얘를 먼저 분수로 고쳐봅시다. 그럼 얘는 2에 어떻게 돼? 수들이 연속하고 있죠. 이렇게. 즉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즉 2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2에 3 곱하기 4분의 1. 일부러 계산 안 했어. 2에 4 곱하기 5분의 1. 2에 9 곱하기 10분의 1. 뭔가 규칙을 찾을 때는 일부러 계산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계산되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면 최근에 우리 수열에서도 배웠잖아. 응? 수열에서 최근에 뭐 배웠냐? 아이고 잘못했어. 9 아이고 잘못했어. 9 곱하기 10분의 1. 부분분수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분수로 표현을 하면 이거의 차가 1이잖아. 1분의 1 앞에다 쓰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쓸 수 있고, 물론 이거 1학년 때도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해서 9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해서 가운데가 싹 사라지고 이거에서 이걸 빼니까는 2에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되죠. 따라서 얘는 5제곱근 2의 제곱 4가 되지.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일단 문제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그냥 물체라고 할게요. 어떤 물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5750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이거를 한 회라고 할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어. A의 양의 물질이. 그럼 얘가 5750년이 지나야지 2분의 1 A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만 얼마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5750 곱하기 2년이 지나면은 또 그거의 절반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횟수가 n번이 됐을 때, 이걸 일반화 시키면 n번이 됐을 때 이 연도가 좀 많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 500년이라는 것은 사실 얘보다 더 작은데, 즉 얘가 500이 됐을 때의 그 n값을 찾아야 돼. 알겠죠? 얘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면은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응? 그래서 이 n값은 5750분의 500이 되겠잖아. 즉 약분을 하면 5로 나누면은 10, 1, 5, 또 5로 나누면 23분의 2. 그러니까 1회에 2분의 1이 주는데 이게 23분의 2회일 때는 우리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즉 처음에 8이었는데 응? 얘가 23분의 2회가 되면 얘처럼 2분의 1에 23분의 쪽 뭐가 되냐? 2 곱하기 8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얘는 23분의 3을 곱하면 69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23분의 67이 된다 이 말이야.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푼 적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고난도에.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b로 표현해라 그랬어. 그럼 얘가 지금 지수가 짝수로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ax제곱을 곱해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되지. 그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는 a의 2x제곱이고 얘는 a의 2x제곱 분의 1이잖아. 얘 역수.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a의 2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다 얘를 곱하고, 자,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 b 곱하기 a의 2x제곱 플러스 b는 살짝 복잡해지려고 하네.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b-1 곱하기 a의 2x제곱은
너 1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따라서 a의 2x제곱은 얘로 나누면은, 자, 나눌 때 마이너스까지 같이 분모 문제 곱해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b가 되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b 빼기 얘 역수니까 1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b를 쓰면 돼. 끝났어 사실. 이제 이거 정리해보면 통분하면 1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b 분의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는 함산이 잘 안되네. 1 플러스 2b 마이너스 b제곱 해서 요렇게 하면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1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4b가 되죠. 그 다음 16번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연음의 시계값을 구하시오. 아니죠, 그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x분의 1제곱은 25가 2의 x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는 2의 y분의 2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00은 2의 z분의 3제곱이 되지.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했어. 그럼 얘는 상관없는데 얘는 우리가 양분을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즉 루트 a가 2분의 1제곱을 해도 되고 2의 y분의 1제곱이야. 그럼 우리가 이 지수를 만들려면 이 지수에 있잖아 전부 다. 이거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나눠줘야 되겠죠. 즉 두 개를 곱하면은 25 루트 a가 되고 얘를 나누면은 200분의 이렇게 돼. 얘가 잠깐만 여기서 이거를 곱해서 나눈 거니까 2에 이렇게 되네. 근데 이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되잖아. 약분 시켜봅시다. 약분 바로 되나? 얼마로 돼? 8? 이렇게. 따라서 루트 a는 16, a는 256이 되죠. 자, 1등급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가 뭐가 없으면 k라고 놓으라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81은 k의 a분의 1제곱, 그 다음에 64는 k의 b분의 1제곱, x는 k의 c분의 1제곱인데, 자, a의 세제곱이니까 양변을 세제곱 해주면, 근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얘를 지수 3의 4제곱 바꾸면은 3의 12제곱은 k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6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4제곱을 해주니까는 2의 얼마가 돼? 24제곱. 이게 k의 b의 세제곱이 되죠. 4제곱. 맞지? 그 다음에 얘는 24제곱. x의 24제곱은 k의 c의 24. 따라서 이 모양은 이걸 두 개 곱한 결과잖아. 이거 두 개 곱한다는 것은 이거 두 개 곱한 거지. 3의 12제곱 곱하기 2의 24제곱이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얘지. 즉 x의 24제곱. 따라서 지금 x를 구하라 그랬어. 얘는 24제곱으로 만들어 버릴까? 루트 3의 24제곱이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은 2 루트 3의 24제곱이 돼서 x가 2 루트 3이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라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자, 시간이 조금 짧아서 4의 a분의 1제곱 더하기 4의 b분의 1제곱을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죠? 아니죠. 이게 아니죠. 4의 a제곱분의 1 플러스 4의 b제곱분의 1이 되지. 실수. 그럼 얘를 통분하면 4의 a 곱하기 4의 b제곱분의 4의 a제곱 플러스 4의 b제곱이야. 그럼 얘는 4의 a 플러스 b니까 얼마가 돼? 1이잖아. 즉 얘가 1이니까 그냥 4가 되고, 그 다음 얘만 표현을 하면 돼.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합과 차의 관계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곱셈 공식 고등학교 때부터 했나? 중학교 때부터 했나? 얘는 얘의 제곱으로 표현해줘. 얘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곱.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2개 더해서 1이니까는 16이 되죠. 16. 따라서 얘가 x니까 x제곱 플러스 16이 되잖아. 따라서 얘는